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비식별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명 처리가 있고요, 총계가 있고, 데이터 범주와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데이터 삭제,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마스킹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비식별 방법이 있고요. 암호화가 있는데, 암호화도 언뜻 보면은 이게 우리 정답이 이거죠. 암호화도 언뜻 보면은 암호화도 될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식별화하는 이유는 개인 한 명 개인에 대해서 한 명을 식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게 한 건데, 암호화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정보 보안 때 암호화를 쓰죠.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거나, 보호해서 프라이버시 보호해주는 거나, 어차피 정보 보안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명처리나 총계처리나 범주화를 하면은 결국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얼만큼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 대신에 특정 한 명 한 명 개인에 대해서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암호화를 시키면은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암호화는 이건 분석하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암호화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비식별 방법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과 분포를 확인하여 데이터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초 통계량 부분, 그 다음 분포, 그리고 이해하고 관계를 찾아내는 것. 자, 이렇게 좀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기초 통계량 분포 봤을 때, 기술 통계 답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뒤에 보면은 의미 있는 관계 찾아내는 것. 기술 통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까지 찾아내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럼 가설 검정,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 보통 EDA라 그러죠. 지난 시험에서 EDA가 여러 번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시각화를 통해서 분포도 확인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관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EDA의 명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은 이게 답은 EDA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 같은 경우 사실 기술 통계랑 데이터 시각화랑 물론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는 기초 통계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포도 볼 수 있고 통계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지만은, 보통 통계량 볼 때 기술 통계를 보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게 답이, 이거는 사실 거의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거의 희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 통계 같은 경우도 답이 될 수는 있는데 후보군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EDA 같은 경우는 좀 더 의미 있는 관계까지 찾는 건데, 여기서 의미 있는 관계까지 보는 거죠. 물론 결국 EDA는 데이터를 한번 눈으로 쫙 보는 거예요. 거의 분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한 모델을 해서 모델링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이 데이터를 봐고도 이게 어떤 결과, 인사이트 얻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게 EDA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EDA에 대해서 이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라는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뭔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인사이트 도출까지 해볼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EDA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EDA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EDA 같은 경우는 분석용 데이터셋에 대한 정합성 검토, 데이터 요약,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고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편성한다. 이게 EDA의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데이터 특성을 파악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파악하는 건 기초 통계량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특성을 파악한다는 거는 이 데이터를 거의 사살 뜯어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분석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대상은 명확하지 않죠. 근데 분석 방법은 알고 있어요. 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이죠. 이거는 암기 플러스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때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순간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림이 있죠.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왓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하우가 있었죠. 그래서 하우가 방법인 거고, 왓은 뭘 분석할 거냐, 대상이죠. 여기서 대상 알고 있는 경우, 여기는 알고 있는 경우고 모르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도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고 모르고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 방법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분석 방법도 알고 있고 분석 대상도 알고 있다. 이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보통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분석의 대상 뭘 분석할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을 알아. 그거는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석 대상도 알고 있는데 분석 방법을 모르겠어. 이건 뭐예요? 솔루션이죠. 그리고 우리가 근데 가장 최악인 경우죠. 분석 대상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디스커버리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다시 문제를 보면은 분석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석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답이 인사이트죠. 뭐예요? 통찰, 인사이트.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자, 학교에서 신임 교원 임용 시 후보자에 대한 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 조회를 할 수 있다는 조회를 할 때 반드시 이게 후보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항상 조회를 해요. 물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교육자로서 이렇게 얼마나 따뜻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윤리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항상 올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조회를 해요. 실제 학교들이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고, 실제 회사 같은 경우도 조회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반드시 후보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이거죠. 1번이고요. 자, 두 번째,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가능하다. 보통 병원 가면 어때? 딱 처음 왔었어요? 물어보죠. 처음 왔을 때는 그럼 거기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성함하고 주소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하죠. 그걸 가지고 환자 등록을 하죠. 그리고 진료를 보죠. 야, 그거는 뭐예요? 적어달라. 내가 적어달라 할 때 뭐예요? 내가 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적는 거죠. 내가 근데 불쾌하다. 나는 싫다. 그럼 진료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적었다는 건 내 진료를 받겠다라고 동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진료기록부에 작성을 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병원 내에서. 물론 병원 외로 유출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보 주체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황으로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이게 핵심이죠. 사전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경우 가능하다. 그렇죠? 자, 네 번째,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요금을 부과하기에 조회하는 경우 가능하다. 우리 통신사에서 우리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다 제공하죠. 그리고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용을 했어요. 내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이제 부과해야 되는데, 여기 회사에서 업무적인 거죠. 업무적인 거고, 내가 사용한 만큼 요금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를 볼 수밖에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통화한 내역을 다 보지 않겠죠. 이 사람이 얼만큼 통화를 했다. 그걸 측정을 해야지 우리가 요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정보 조회를 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정형 데이터의 품질 진단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형 데이터고요. 다음에 품질 진단,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먼저 부가요소 정확성 분석. 이거는 이게 정답이고 일단은요. 이건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형 데이터 품질 진단 방법으로 뭐가 있느냐? 메타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속성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값수 허용 범위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락값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허용값 목록 분석이 있어요. 그리고 문자열 패턴 분석, 날짜 유형 분석, 기타 특수 도메인 분석, 유일값 분석, 구조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 문제예요.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암기하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